자, 오늘 여행지리 구강,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 같이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늘 그랬듯이 지난 시간 과제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자, 먼저 고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축이나 또는 마차를 활용했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 영상 들어보니까 타이핑하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타이핑을 좀 더 조심스레 쳐보도록 할게요. 근대 여행 그랜드 투어가 저렇게 오래 걸렸다면 19세기 교통수단의 발달, 특히 뭐가 발달했었죠? 그쵸. 증기기관으로 기차가 발달했었다라는 거 모두 기억할 거예요. 이 증기기관과 기차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이 빠르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소리가 여전히 클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리는 보다 먼 거리를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비행기의 발명은 곧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항이 있다면 하루 안에 우리가 세계 어디든지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걸로 이동 시간은 짧아지고 여기에다가 이동 거리는 더 넓어졌죠. 넓어졌죠. 그쵸. 결국 이 여행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 여행은 어떻게 될까? 우리 스스로 예측을 해도 좋고 교과서 예측을 빌려도 좋겠다라고 했었죠. 미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먼 미래는 타임머신도 가능할 거고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랄까 1인 비행기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드론을 좀 더 키우면 저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통수단과 여행의 장단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었죠. 먼저 이 비행기의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과제 낸 걸 보고 이 구강을 찍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사실 엄청 월요일, 화요일에 수업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시계가 보이나요? 퇴근하기 전에 수업 하나를 반만 찍어놓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알지 못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한 걸 한번 써볼게요. 이 비행기의 단점이라면 먼저 비싼 비용이 있겠죠. 이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또 공항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공항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의 건축물이 기존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 단점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항 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옥천에서도 인천공항을 만약에 자가용이 없다 하면은 너무 불편하겠죠.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 가기가 불편하고 또 극단적일 수 있는데 사고 나면 죽는다. 거의 살아남기가 힘들죠. 또 하나는 기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의 정비 이런 걸로 정시성이 낮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시성이 낮아도 10분, 20분 정도의 오차만 생긴다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죠. 자, 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느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접근성이 낮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 타러 가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 공항 가기가 불편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쁜 말로 문전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문전 연결성은 말 그대로 문 바로 앞에서와 연결되는 뭐랄까 특성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전 연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해당 교통수단을 바로 타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반면에 항공이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항구나 공항이라는 제한적인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전 연결성의 측면에서 좀 낮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박 같은 경우의 단점으로는 기상의 제한이 많다라는 게 있겠죠. 자, 기차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정시성, 시간에 딱딱 맞춘다는 게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철도를 타는 것이 보다 저렴하죠.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요. 또 철도의 장점으로는 안전성이 있겠죠. 여기에 화장실이 있다.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럼 자동차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 우리 밑에서 바로 밑에 여기 우리가 쓴 것처럼 이 문전 연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어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왜냐? 문전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바로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양한 연계 상품이 존재한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관광 상품을 이용한다고 하면 보통은 버스와 같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죠. 자, 그럼 지난 시간 과제 확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 본문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영상 길게 찍었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편집을 하고 보니까 길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여유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아까 과제 확인에 시간을 너무 쏟아서 작작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행. 교통수단이 이동수단뿐만이 아니다. 교통수단 하나가 여행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기차를 타는 거, 그거 자체에 의의를 줄 수도 있죠. 또한 카약이나 카누 이런 거 자체, 커피 카누랑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카약 카누 같은 것을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체험 여행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곧 누군가는 여행 목적이 저러한 카약이나 카누를 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특이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보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열기구가 나옵니다. 열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 옆에 있죠? 이게 열기구예요. 여기에 불에서 이렇게 공기를 달구면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평균 온도가 높아지니까, 한글도 끌리세요? 평균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질 거고, 그러면은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커진 부피를 바탕으로 밀도는 낮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위로 붕붕붕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기구가 붕붕붕 떴다가 내려오고 싶으면 다시 불을 끄는 거죠. 그럼 얘가 식어서 뭐 차차차차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이 열기구라고 하는 거, 열기구뿐만이 아니라 뭐 헬기, 경비행기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건 터키의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지형 경관이에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이 카파도키아는 위에 설명에 잠깐 없네요. 여기 보자면 이 카파도키아는 땅에서 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봐야 더 경관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카파도키아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많이 열기구를 탄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카파도키아가 응회암과 건조기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겠죠? 응회암이 뭔지 여기 날개에 써 있습니다.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다. 터키는 판의 경계부.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신기도산대라 배우죠? 그 신기도산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이때 화산이 분출할 때 화산재를 내뿜게 되는데 이 화산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타고 나면 그 재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이 화산재가 쌓여서 나중에 굳으면 이 응회암이 되는 겁니다. 응회암 같은 경우에는 화산재가 쌓여진 퇴적암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응회암을 파내고 여기 카파도키아에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곳이 건조기후다 보니까 비가 많이 안 내리죠. 이렇게 비가 없다라는 것은 수분이 적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만큼 이 지형 자체가 무너지지가 않겠죠. 어려운 말로 풍화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구과학을 아마 들은 학생들이라면 친숙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직접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옥천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옥천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왔어요. 자, 이 지도 가운데 있는 터키를 봅시다. 어디 있는지 확인되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이 터키가 있는데 신기조산대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터키를 이 신기조산대가 뚫고 가기 때문에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로 인해서 지진과 화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카파도키아가 있는 곳인데 한번 봅시다. 카파도키아. 자, 보이나요? 여기 관광지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돌에 구멍을 뚫고 예전에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뒤에까지 쭉 확대가 되죠? 이런 데도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사람들이 이 카파도키아로 몰려와서 몰래 살아간 거예요.
보면은 위성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곳은 굉장히 건조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푸릇푸릇한 이런 풀들이 없이 흑색으로 보이죠. 이런 카파도키아에서 사람들이 굴을 파고 몰래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카파도키아에 이렇게 열기구를 띄워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요런 응회함들이 카파도키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종이 쳐서 선생님이 방금 했는데 또 끊었습니다. 자, 이 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둥번개가 또 치고 있어요. 3시 41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기차는 최초의 상업적 여행 상품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같이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때 영국에서 이 증기기관이 발명됨과 동시에 관광 상품으로서 기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각광받았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구글 지도로 확인했던 그 바이칼호를 지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옥천역을 지나는 무궁화호보다 굉장히 길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이 시베리아 열차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와 있어요. 보자면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60개의 역을 지나간다는 거죠. 지구둘레의 4분의 1 정도로 엄청 긴데요. 여기서 바이칼호수 1, 2, 3, 4 어디로 어느 도시로 해서 간다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이젠 알아둘까요? 이르쿠츠크. 이 이르쿠츠크라는 도시를 통해서 바이칼 호수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기억 안 나는 학생은 지난 영상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쓰이는 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두대간 협곡열차. 협곡이 V자로 생겼죠. 왜 V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V자냐면 이렇게 깎아내리는 산이 있으면 기차가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V 트레인이 운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아무래도 협곡이니까 강원도 철암, 경상북도 분천 이 구간을 달린다고 합니다. 또 중부내륙 관광열차 5트레인, 뭐 남도해양열차 등이 있어요. 이번엔 크루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배운 교통수단인 선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송, 우리가 옮겨가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이 크루즈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뭐 골프장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더 많은 것을 갖춰서 거의 움직이는 바다 위의 호텔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래서 보자면 이 카리브해 크루즈는 미국인과 유럽인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카리브해의 섬을 돌아오는데 푸에르토리코나 자메이카, 케이맨 제도 등을 왔다 갔다 한다죠. 성수기는 여름과 겨울이래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나라의 사람들이 이 따뜻한 카리브해로 놀러 오기 위해서 이 크루즈를 타기도 하겠죠. 알래스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인기가 많은데 이 빙하를 즐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뒤에 빙하 이렇게 보이죠? 세계지를 때 피오르드를 배웠겠지만 이 피오르드 해안을 알래스카 크루즈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에는 기항지, 도착한 그 항구에서 경치를 즐기기도 하고 밤에는 이 배 안에서 파티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놀고 이렇게 이 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루즈 여행 간접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이걸 뭐 유럽 걸 한번 볼까요? 아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카리브 크루즈를 한번 볼게요. 이 카리브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네, 비싸죠. 정말 비쌉니다. 보면 네, 이렇게 있네요. 얘는 11일인데도 400만 원이고 얘는 11일인데 760만 원이에요. 우리는 좀 더 비싼 거 한번 볼까요? 자, 제우스래요. 제우스. 난리 났어요. 우리가 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봅시다. 보자면 뭐 인천에서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마이애미 아까 플로리다 얘기했었죠? 이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마이애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노는 거예요. 이게 배 안에예요. 엄청 크죠? 사실 잘 귀 안 들어오나요? 이런 데를 가는 거야. 이런 데를 배 타고 가서 막 노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는가 싶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이 아까 그 크루즈 선에 뭐랄까 어디 가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이죠.
미국에서 우리 남동쪽으로 이렇게 삐죽 나온 거, 이것이 바로 플로리다 반도예요. FL이라 쓰여있는 거 보이나요? 플로리다인데요. 방금 소리 들었나요? 이건 학교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예요. 오늘 금요일, 지금이 3시 38분인데 금요일 3시 38분엔 진짜 날씨 아까 좋았거든요? 근데 막 천둥번개 치고 그러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잡담을 없애야 빨리 끝나죠? 하여간 이 플로리다 끄트머리 마이애미에서 보통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이애미가 어떤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 마이애미예요. 굉장히 핫하죠? 이렇게 고층 건물도 있고 마이애미 굉장히 잘 나간 도시예요. 이 도시 자체도 휴양지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보면 이렇게 요트 주차된 거 보이죠? 부자들이 이렇게 요트 주차해놓고 막 휴양지를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가? 바하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우리 이번에 교과서에 있던 케이먼 제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케이먼 제도를 봅시다. 런 포인트 볼까요? 케이먼 제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다가 예뻐요. 여긴 좀 덜 예쁘게 나왔는데 물이 엄청 맑거든요. 이 카리브해 자체가 물이 엄청 맑아요. 그래서 산호초 덕분에 물 색깔도 예쁘고 이런데 놀러 간 거예요. 좋겠죠. 보면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숙소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들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자면 계속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카리브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됐죠? 칸쿤도 요새 사람들 엄청 많이 가죠. 칸쿤은 사실 요새 신혼여행지로 엄청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한데 나중에 10년 뒤에 여러분들 결혼하면 가보세요. 네, 난리 났죠. 바닥 앞에 있는데 또 수영장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칸쿤 좋은 곳이죠? 또 천둥번개가 치고 있어요. 이 순례길을 걷는 것 마지막입니다. 이 걷기 여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들 하죠. 여기 에스파냐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산티아고라는 지명 때문에 칠레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요렇게 여기를 순례하는 거예요. 포르투갈 위에 스페인 땅부터 이렇게 동서로 길게 걷는 거죠. 이 첫 번째 순교자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를 에스파냐어로 산티아고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우리가 고대의 여행이 종교적인 목적을 지녔던 것처럼 일부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하는, 많이 찾아가는 곳인 거죠. 현재는 이 카미노 데 프란세스라고 하는 길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길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동을 할 때마다 이래야 돼요. 펜스다 이동하려면 보면은 2명 걸어가고 있죠?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를 쭉 가는 거예요.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스페인인 거 모두 알죠? 유럽지리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00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km 이상 걸은 사람한테는 잘했습니다 라는 순례자 증서도 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걷기 여행의 대표 주자가 올레길이죠. 원래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올레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집에서 거리까지 나가는 작은 길이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작은 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길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러나 환경을 아끼고 또 환경을 우리가 많이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길을 조성해 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죠. 지금까지는 올레길이 21의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지리산 둘레길처럼 이 올레길이 히트를 쳤어요. 이게 진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올레길 때문에 제주도를 찾아가기도 하는 거야. 왜냐면 등산을 하기에는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약간 트레킹 하듯이 이 올레길을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리산 둘레길을 만들고 충북에도 둘레길이 있어요. 여러분 옥천에도 둘레길이 있던데 알고 있었나요? 저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올레길 잠깐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오늘 좀 길 것 같네요. 자, 보자면 이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제주도 전역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 올레길이 보면 바다를 끼고 걷는 길도 있어요. 바다 중에서 제일 예쁜, 제주도에서 좀 손꼽히게 예쁜 협재해수욕장 올레길 잠깐 볼까요? 이 올레길은 도보로만 사용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봅시다. 이게 길인 거야. 이게 올레길인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쭉쭉쭉. 보면 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환경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레길이 바다를 끼고 걷기도 하고 또 제주도의 트레이드마크가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한라산도 있잖아요. 이 한라산도 우리가 사람들이 등반을 하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라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송악산 이런 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레길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옆엔 바다, 옆엔 산, 그리고 올레길. 엄청 인기가 많아요.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놀러 가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하지?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올레길뿐만이 아니라 지리산의 둘레길, 둘레길도 한번 볼까요? 둘레길,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이런 식 있잖아. 이 지리산 둘레길이 이렇게 있어요. 1박 2일에도 한번 나왔어요. 근데 지리산 둘레길은 약간 좀 뭐랄까 난이도가 있어요. 지리산이 아무래도 그렇게 평탄하게만 하는 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로드뷰가 없는 데를 자꾸 가네. 자, 보자면 자, 이거 따라서 보자면 여기 이렇게가 올레길인 거죠. 이렇게 올레길인 거야. 덜 예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역마다 둘레길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충북도 둘레길을 진천 말고 옥천에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쌤이 검색을 해봤다니까요. 옥천 막 둘레길 이런 식으로 있어요. 향수 호수길, 대청호 둘레길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걷기 여행, 올레길, 둘레길 같은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두 발, 튼튼한 두 발과 두 다리가 가장 좋은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기구 또는 크루즈 아니면 두 발을 이용해서도 다양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있죠?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제 안내로 한번 만나볼게요. 강의가 길면 과제라도 짧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과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2개씩만 쓰라 했잖아. 지난번에 3개 쓰라 했는데. 자, 이 열기구의 다른 사례. 우리나라에 열기구로 여행을 하는 다른 곳 한 군데가 있어요. 선생님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곳의 사례와 그 이름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건 내가 정해준 거예요. 찾아오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시에 플라잉 알겠죠? 이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거 강의 안 듣고 틀어놓기만 하고 과제만 하는 애들은 이거 못 쓰겠죠? 어쨌든 그리고 크루즈 여행 뭐뭐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면 되고 기차 여행도 우리나라 기차 여행 있다고 했죠? 뭐 아까 V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대학교 때 했는데 젊은 사람, 청년을 위한 네일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7일 동안 10만원, 9만원인가? 해가지고 기차를 무제한으로 타는 거야. 물론 KTX 빼고. 자유석이라서 빈자리 가서 앉아야 돼요. 누가 오면 쫓겨난다는 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늘 그랬듯이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교과서에 있는 활동을 선생님이 따온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통수단을 주어야 할지 상관없어. 무조건 다 두 발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얘네들에게 적당한 교통수단을 하나씩 정해주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자, 9강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